학교폭력 일지 49회 학부모 일진이었을까? 초등학교에 갔더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왈패 또는 깡패 또는 교회. 교회는 맞아요. 마치 학교가 초중고가 자기들 것인 양 구는 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그 쌍을 이루고 있는 건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마치 로봇 같았어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사람들 같다고나 할까? 요즘은 다 자유인인데 왜 이렇게 사나?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농노, 왕조시대의 노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어라 하는. 이 두 부류는 쌍을 이루고 있었고 그 외의 사람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인간 부류예요. 두 종류 다. 요즘은 이렇게 물리적 폭력을 쉽게 사용 못하니까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집단 따돌림, 배척, 그 다음에 각종 괴롭히기 이런 걸 사용하나 봐요. 협박은 기본이고. 근데 이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원시켜야 그 효과가 발휘되는 그런 범죄예요. 이게 잘 조직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용역 깡패들처럼 범죄를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수는 그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미미한 아주 약소한 이익만 얻는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부류, 두 번째 부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근데 이제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분량이 초과돼. 여기 원고만 해도 많은데 자꾸 초과되고 있어요. 짧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범죄에 참여한 이유를 몰랐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알아요. 범죄의 목적을 정확히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가도 받고, 그러니까 운영위원 신청서를 막기 위해서요. 내가 운영위원 신청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학교 예산 심의. 그리고 가장 돈 해먹기 좋은 데가 무상급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거지밥을 먹이기 위해 범죄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자치를 거부하고 학교장 독재를 계속 해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범죄에 참여한 거죠.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지, 아니면 죄의식은 있는지, 양심은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은 있는지 정말 궁금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범죄가, 그러니까는 나쁜 놈들만으로는 이게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그 물리적 폭력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범죄가 쉽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적 타격을 입히고 사회생활을 봉쇄하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니까 무서워서 나하고 말 거는 사람 있어요? 한 명이라도? 무서워서? 또 이러저러한 각종 괴롭힘, 경제적 손실, 소소한 이런 걸 목표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범죄에는 이런 그 정말 종놈이라는 말밖에는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범죄에 동원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범죄를 실행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자기는 사소한 것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무수한 사람들의 그 역할, 그 전체가, 이거는 이 범죄에서, 지난 5년간의 범죄에서 이게 핵심을 이뤄요. 그래서 그 죄가 작지 않죠. 나는 전화 한 통화 한 거밖에 없는데 불러낸 거? 나는
뭐 한번 째려본 거밖에 없는데? 그 니들의 그 행위가 언제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니들의 존재가 이 범죄의 핵심이라고. 간단하게 몇 장만만 볼게요. 이게 말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그 초등학교를 갔을 때 내가 느낀 게 깡패나 범죄 속으로 들어왔다. 그런 느낌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시커먼 얼굴로 으르렁거리는 여자들. 그거 다 뭐야 정체가. 증오에 찬 눈빛. 태도도 아주 요망해. 아주 요망해. 그리고 일부는, 다는 그렇지 않았지만 일부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일부는 잘 못했어. 이유가 뭘까? 이들이 왜 이럴까? 이유는 초중고 예산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뭐 간단해요. 그건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얘들은 더 탐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진을 찾는 아줌마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교육청에는, 그러니까 학교 자치, 교육 자치 때문에 학부모들을 참여시켜야만 하는 게 꽤 많아요. 그때 그 아줌마 하나가, 교육청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아줌마 하나가 매일 일진을 찾아. 일진. 쟤는 어느 학교 일진, 쟤는 어느 학교 일진, 쟤는 내년에 일진 될래. 일진을 그냥 두루두루 꿰고 사는 이상한 아줌마가 있었어요. 일진은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난 현실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그 사나운 부류, 그들이 초중고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학부모 일진?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했어요. 근데 핵심은 교회예요. 나 무슨 교회야? 그러니까 이걸 어떤 버전으로 하냐면, 나 칠성파야. 이렇게 조폭들이 영화에서 보면, 나 현실에서도 조폭을 못 봤어. 그러니까 왜 교회를 무서워할까?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는 교회 것들 말 안 들으면 교회가 보복해요? 진짜로 그것들이 여기 법이에요? 내가 하려는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떤 보복을 했어요? 이런 거야. 진짜로 궁금한 거야. 깡패가 협박해요? 난 5년 전 3월달부터 계속 협박의 말을 들었어. 초등학교 이렇게 험해. 불법이야 뭐. 다 불법이고. 으르렁거려. 깡패 새끼가 이제 1등에 이런 거야. 명령을 해. 그러면은 집단 따돌림을 하라고. 그리고 각각의 공작도 줘요. 아무튼 명령이 떨어지면 충성스러운 개나 말처럼 죽어라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왜 해요? 안 하면 보복해요?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아가리 닥쳐. 막 공포스러운 목소리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요. 나쁜 사람들은 누구고 그들을 왜 두려워해요? 깡패? 일진? 교회? 이들이 무슨 짓을 해왔어요? 내 숙제 좀 도와주세요. 누구 좀 용기를 내서. 경찰이 잡아가요?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괴롭혀요? 트집 잡고? 교회 것들이 와서 장사 못하게 방해해요? 불매운동 가능하죠. 사장이 직장에서 해고해요? 공무원은 승진해서 누락돼요? 뭐든 가능해요. 실족사 좋아하더만 실족사 가능하죠. 고소? 잘하더만 고소. 행정처분. 사람 괴롭히는 기술자들 참 많다. 그런 거 느꼈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도 끊죠. 우편물도 안 갖다 줘요. 병원 의사 새끼는 그 환자 정보 넘겨주죠. 그것도 잘못된 거. 은행에서는 통장 까줘요. 할 거 다 해요. 관공서에서 각종 개인정보 갖고 찌급받고, 공무원들이 연합해서 머리 맞대고 범죄 모의하고, 국제발신 그 전화도 문자도 수시로 와요.
누가 보내는 건지. 페이스북 코리아도 심심하면 그 페이스북에서 글도 감춰요. 교육청 소리만 들어가면. 아마도 이제 누구 정신병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죽이는 거는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해줄 사람 누가 찾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봐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소개시켜줄게. 사람 정신병자 만들기 선수 있어. 근데 본론은, 근데 그것들이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워요? 깡패 무서워요? 교회 무서워요? 정치인 무서워요? 그래서 범죄에 참여하고 양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이익도 없고, 이익은 있을 때 있다. 있는 사람은 있어. 그런 짓 할 때 자신을 뭐라고 느끼세요? 스스로 사람 같으세요? 본인이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한테 하던 짓들 자기한테도 할까봐 두려워서 범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계는 어찌할 것이며 이웃들이 시커먼 얼굴로 달겨들면 아가리는 또 얼마나 더러운지 이 교회 것들. 협박이나 하고 끔찍하죠. 근데 이렇게 사는 거 편안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막 미친 듯이 막 사람한테 달겨들고 이런 짓 언제부터 했어요? 이렇게 못된 짓을?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나쁜 놈들은요 겁이 되게 많아요.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나쁜 사람들. 일진이고 깡패고 그런 거 인정해줄 필요 없어요. 공무원이고 정치인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깡패를 인정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현실이 되고 그게 진짜 법이 돼버려요. 인정을 안 하죠? 그럼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당신들이 그것들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걸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자로 만들어주는 게 당신들 때문이라고. 당신들이 안 하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이렇게 사람 사는 걸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있냐고요. 당신들 죄가 큰 거야. 시킨 놈들만 범죄자 아니에요. 형법은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행위를 한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킨 놈을 당신들이 안 불잖아. 지금 안 불고 버티고 있잖아. 그럼 시킨 것들은 죄도 없어요. 당신들만 범죄자지. 이거를 족쇄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시켜도 하지 말아야 돼. 나쁜 짓을 뭐하러 해. 애들 그 집안 먹어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 학교장 독재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 다 그냥 그렇게 시달리면서 사는 게 뭐가 좋아요. 그냥 시켜도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한테 신고하세요. 고소고발 다 하자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옥에 쳐넣자고요. 걔들은 범죄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겁 많아요. 지금 벌벌 떨고 살 거예요. 그리고 걔들 감옥 가는 거 무서워해요. 우리나라 법으로 그것들 다 소탕해 버리자고요. 그것들 다 감옥 보내고 그 편안하고 떳떳하게 살아야죠. 사람으로서 품위가 없잖아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왜 그렇게 살아가요? 말은 한 번쯤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고맙습니다.